다리를 왜 쩍벌하냐고. 그러니까 다리가 두꺼워서라는 표현을 했어요. 생 거짓말인 거 설명해 드릴게요. 사진 하나 볼게요. 제가 알고 있기에요. 윤석열은 당뇨가 심해요. 그래서 굉장히 하체가 부실한 과예요. 내가 그런 과를 최근에 제 주위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. 몸통은 존나 크고 팔다리는 가늘고. 거미형 인간. 윤석열은 다리가 두꺼운 과가 아니에요. 여러분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. 구도의 상황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은 지금 발목 굉장히 가늘거든요. 발목만 가는 게 아니라 하체가 굉장히 부실한 과예요. 당뇨 심한 해서 살이 많이 빠지고 술당뇨죠. 간단히 말하면. 근데 이 사람 다리가 허벅지가 두꺼워서 다리를 못 오므린다고? 대신 얼굴이 크네요. 아이고 허벅지가 두꺼울 정도 그 다리를 못 오므릴 정도로 허벅지가 두껍다는 얘기는 온 몸이 지금 두꺼워야 되는데 어떻게 허벅지만 딱 두꺼울 수가 있는지 허벅지 운동만 해서 그런가? 말도 안 되는. 저는 좀 윤석열 씨가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. 있는 대로 사실 내가 검사 생활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고 접대 받다 보니까 몸이 어느 순간 쩍벌이 됐더라.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보니까 국민들을 좀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충고를 하더라. 그래서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.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미안하다. 이렇게 좀 솔직해지면 안 되나? 이거?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그 좀 이해 못하는 직군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장군들. 근데 실은 장군이 되는 과정도 그 저 말단 부대 소대장부터 그렇죠. 과정을 거쳐가거든요. 그러니까 소대장, 중대장, 뭐 그다음에 참모, 뭐 대대장 하고서 연대장 하면서 쭉 거쳐가는데 이게 검사의 직급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검사는 뭐 23살이든 4살이든 일단 검사로 임용되면 그 관할구역의 경찰서장보다 직급이 높게 되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는 그 정부에서 유관기관끼리 회의하면은 국장들이 나오는데 저 새파란 10살 아래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되는 검사가 나와서 상석에 앉는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 자세가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로는 그 윤석열이 술 마셨던 거, 김진태가 언급했던 거, 룸사롱에 가서 신발에다 양말 넣고 거기에 양주해서 술을 마시는.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다 보니까 최대한 다리를 벌리는 게 내가 좀 커 보이는 나이에 비해서. 그러니까 검사들이 술 먹는 게 저렇게 더럽게 먹는 게 밖에서 자기를 좀 크게 보이는. 맞아요. 몸집 그러니까 그 뭐죠? 두꺼비가 상대 만나면은 독을 품어서 막 배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존 가면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. 모든 미물들이 등치를 커 보이려고 하는 그 쩍벌을 뭐 허벅지가 두꺼워서라고 거짓말 하셨는데 허벅지 검증하면 들어가나요? 병원에 가가지고 그럴 얼마나 필요도 두꺼운지. 있겠네요. 네, 그럴 필요도 있겠네.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허벅지가 두꺼운 게 남자한테는 좋아요. 그런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아치 뚱뚱해서 두꺼운 거 말고 허벅지가 근육이 많을 경우에는 그 남성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. 사실 뭐 스태미나도 좋고 피로 회복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씨 보면 그 건들건들거리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 뭐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몸도 흔들면서 걷고 말할 때도 머리 흔들고 거기다가 이제 앉아서는 쩍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반성하라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막 구차하게 변명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허벅지가 굵어서 그렇다 뭐 어째서 그렇다 이런 것들은 계속 비호감만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. 허벅지가 두꺼워서 다리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. 이거 사회적 태도의 문제죠. 그렇죠. 상대에 대한 배려고 본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. 지하철 탈 때는 오므린다. 그것도- 지하철 얼마나 타겠어 인간적으로. 지하철 타긴 탈까요? 아니 그것도 웃기더라고요. 그 지하철 탈 때는 오문다는 이게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가 좀 그렇더라고요. 자, 근데 그 이야기는 뭐 또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추접스러워서 그냥 윤석열 쪽이 그 페미니즘 논쟁에 있어서요. 이준석이 주도하는 그 그러니까 여성 혐오 쪽에 올라타버린 그런 느낌이죠. 네.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페미니즘 때문에 서로를 뭐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까지 이제 왕창 앞서 나갔는데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
페미니스트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을 한남충 취급한다. 그래서 정치라는 게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하고 한남충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잘 조율할 생각을 하는 그게 정치 영역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딱 갈라치기를 해서 페미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. 그게 이준석의 수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위 일베 한남충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면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던 그 흐름상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 이것도 진짜 중요한 시대정신인데 시대정신이 한남충을 편드는 거야 페미를 편드는 거야. 이런 사회적 갈등을 잘 이 조율해 내는 게 정치 역할이거든요.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말한 게 이게 저출산 관련돼서 어떤 본인의 소신을 말하려다가 실수가 나온 것인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설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그 페미니스트를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다 보니까 그 20, 30대의 남녀 사이가 좀 좋지 못하고 그래서 연애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출산율이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는 뭐 출산한다고 해서 돈 주거나 혹은 뭐 어떤 뭐 인공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. 이런 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러면 되게 동물적인 물론 우리 멧돼지라고 우리 표현하기는 하지만 동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꼭 연애를 해야지 뭐 임신 출산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.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결국 남자 쪽을 조금 더 표심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자기의 성향하고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쩍벌남이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냥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또다시 한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씨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다니면 그거에 관련해서 옆에 참모들이 제대로 수습을 하거나 제대로 충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수습하는 모습 자체도 정치인으로서 검증되거나 준비된 정치인이다라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윤석열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이제 수습한다고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뭐 쉴드를 치는데 그 쉴드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이죠.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충이라고 한다. 그 쉴드가 또 갈라치기를 낳고 이런 것들이 심지어 너무 그분은 저 음주 방송했던 분이라 유명하시고 유명하신데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뭐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어서 참모들까지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참 좀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당의 공식 후보가 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당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당에서 대변해주거나 뭐 쉴드를 쳐주면 좋겠는데 너무 튀고 너무 막 어문 행동을 하니까 이걸 어디까지 좀 봐주고 지켜봐야 되는지도 당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깊겠다라는 생각을 좀 근데 합니다. 당 지도부 쪽에서는 지금 이제는 쉴드를 못 치죠. 왜냐하면 캠프별로 지금 그렇죠.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오히려 중립을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러면 윤석열 캠프의 역량이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죠. 그 신지호 같은 사람들 그 무슨 뭐 보도 채널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정말 꼴통이다 싶은 사람을 저기 캠프에 집어넣어놓고 쉴드가 더 추잡스럽게 막 파장을 이상한 그런 짓거리 하는데 결국에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여성부 폐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성들 지지율이 쫙쫙쫙 빠졌거든요.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.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이 24%예요. 계속 빠져서 지금 24%인데 민주당 여성 지지율은 39%입니다. 14% 차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있고 20대 여성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1%이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윤석열이 이런 분석이 없는 사람 같아요.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보다가 저 사람은 뭐 이낙연 지지자야. 저 사람은 정세균 지지자야. 저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에서 한번 거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찍히면 그 사람 메시지 안 들어오거든요. 악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야. 선의로 이야기를 해도 악의로 해석하잖아요.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최근에 나온 그런 태도들과 그런 당대표와 그런 원래 그런 꼰대당 요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저러고 다녀요 지금.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공격하는 한남충 편을 들어. 그 일베 성향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거죠. 대한민국 인구가요. 여론조사 그 표본 비율을 보면 여성 인구가
남성이 인구보다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. 그 여성분들이 정치 참여가 적다.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다. 그래서 여성의 표심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자기들이 놓치는 게 적고 오히려 남성의 표가 적정이 더 많아서 그걸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 한치 앞을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전에든 지금에도 느끼는 게 어떤 윤석열이 여전히 검찰의 때를 못 벗은 게 그냥 우쭈쭈하는 버릇이 있는 거거든요. 자기가 아무 말 막 던지면 옆에서 기자들이 다 그것을 다시 정제해서 기사를 써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윤석열 어떤 실수 혹은 뭐 자기의 본심을 말을 했을 때 이런 신지호라든지 뭐 장기석이라든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실드를 쳐주거든요. 얼마 전에는 뭐 그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여의도 합법을 아직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배경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걸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윤석열의 말을 자기도 동의한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. 윤석열이 120시간의 뭐 노동 그리고 뭐 방사능 혹은 뭐 이런 페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동의를 하는데 언론에서 아니 시민들이 언론에서 뭐라고 해.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 윤석열이 좀 말을 정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실드를 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국민들은 결국 똑같은 놈들이다. 그러면서 지지율이 나중에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대권 출마하면서 선언했던 게 그 중도층까지 본인이 포용하는 그런 그 득표 전략을 갔었는데 저는 요즘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극단주의로 가고 있다.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잘 포섭하면 결국은 내가 정당 안에 들어가서 그 정당의 후보가 되면 내가 대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포기한 거죠. 그래서 그 뭐 합리적, 이성적 예를 들어서 사회 갈등의 조종자로서 최고 역할이 정치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. 그리고 이준석 자체가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방송에 나와서 극단주의적 발언을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이준석이 그 뭐 안티 페미니즘, 그러니까 소위 그 레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곳 전체적인 그 정서나 문화가 우리는 페미니즘에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더 확고하게 얻을 수 있다.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그쪽 지지율은 포기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의 그 여러 시각에서의 실수, 그러니까 전혀 국정을 이해하지 못함. 저는 윤석열도 그렇지만 이제 최재형도 산업구조 개편이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아니 대통령이 무슨 뭐 본인의 시각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국가를 이끌겠다는 겁니까? 그래서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다. 예. 그러니까 구의원이라도 한번 하고서 이렇게 대권에 도전해야지 판사의 시각 그다음에 검사의 시각만으로 세상을 보는 자 예.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요. 우리 얼마 전에 군대에서 공군 부사관이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났잖아요. 성폭력으로. 예. 그 못지않은 조직 중에 하나예요. 그렇죠. 아시겠지만 최지영 검사 같은 그게 뭐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은 아닌데 여성 검사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하면 왕따하고 어떤 경우는 성폭력도 비일비재한 그런 조직이에요. 그리고 이걸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게 수도 없이 많은 그 작업들을 했던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 있던 대표적인 꼰대 검사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은 그런 거죠. 페미니즘이란 것이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게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 연장하는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면서 그 한남충이라고 불리는 사실 일베 성향의 이런 사람들을 다 싸잡아 뭐 이렇게 편드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. 균형 감각은 쥐뿔도 없고 그것이 내가 봤을 땐 그래요. 이렇게 막
잠깐 공부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시야라는 것은 윤석열이 환갑 넘도록 살아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한다고 그래도 그게 은연중에 다 노출이 되게 돼 있어서 특히 강연 같은 거 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부산일보 인터뷰도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자기 그것이 무식한 건지도 몰라요. 요거 없이 막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윤석열을 보호할 지경이 일어나갖고 저번에 그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도 보도 안 한 매체로는 보도 안 한 인터뷰가 있었고 부산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제 윤석열 본인하고 캠프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할 거라고 봐요. 예. 예. 자 그렇고요. 그 안철수하고 이준석하고 그 뭐 그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. 예스까 노까 일본이 하던 말 이준석이 이건 전범머리다 하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. 왜냐하면 이게 심층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. 모질이들이 그냥 더맨더머 같이 주고받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